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옷이 싹 벗겨져 버리는 꿈을 꾼 추추. 너무 놀라서 식은땀 폭발이죠. 아침이 돼서도 두려움에 떠는 추추에게 대문자 T 아리가 한마디 합니다. 진정해, 꿈은 다 가짜야. 정말 꿈은 그저 꿈일 뿐일까요? 오늘의 교양만두 주제는 악몽과 뇌과학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꾸는 다양한 악몽들. 살면서 꾼 악몽 중 가장 끔찍했던 건 뭐였나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수능 치는 꿈이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괜히 찝찝하고 불안해지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꿈은 예언도 신호도 아닌 뇌의 작동 결과라고 합니다. 뇌 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들이 뒤섞이면서 만들어진 영상에 가깝죠. 또한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가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꿈이 뇌의 작동 결과라면 우리는 왜 하필 악몽을 꾸는 걸까요? 뇌과학에서는 악몽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된 결과다. 두 번째, 렘 수면 중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꼬이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세 번째, 위협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종의 생존 연습이다. 수술 중 뇌 특정 부위를 전기 자극하면 특정 악몽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악몽이 뇌 속 특정 회로에 저장되고 다시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악몽은 그냥 나쁜 꿈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 악몽은 유아기 정체성과 자아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악몽을 약 5배 정도 더 자주 꾸는데요. 그 이유는 렘 수면 비율이 높아서 꿈을 꾸는 시간이 훨씬 길고 감정과 상상 네트워크도 더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아기 뇌는 정보 처리 속도가 성인보다 약 3배 정도 빨라 낮 동안 무려 10만 건에 가까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편도체는 위험 패턴을 학습하고 해마는 그걸 장기 기억으로 넘기며 위험 탐지 본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괴물에게 쫓기는 꿈을 꾸면 현실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경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생존 훈련소 아니냐고요? 두 번째, 악몽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악몽은 낮 동안 쌓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꿈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면서 호흡이나 심박수까지 실제처럼 반응하는 현상인데요. 이건 뇌가 스트레스와 감정을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렘 수면 중의 뇌는 현실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고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억눌린 감정이 제어 없이 풀리고 현실에서는 못했던 감정 정리를 꿈을 통해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죠. 의학적으로 보면 악몽은 스트레스를 다시 정리하며 두려운 감정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PTSD 치료에서도 악몽을 활용한 노출 치료가 사용되는데요. 악몽을 활용해 최악의 상황을 미리 연습하며 감정 충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 악몽을 꾼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자주 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주 악몽을 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년 이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 더 높다고 하죠. 또 악몽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심리 상태와도 강하게 연결돼 있어서 우울증을 의심해볼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별을 경험했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악몽을 꾸는 횟수가 더 잦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추가로 자가면역 질환도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이란 온몸의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게 신경계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꿈도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어두운 밤은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악몽의 끝판왕, 최악의 순간은 바로 가위눌림이죠. 하지만 이것도 뇌가 만들어낸 환각일 뿐이니 너무 쫄지 마시길. 가위눌림은 수면의학적으로 수면마비라고 부르는데요. 뇌는 깨어있는데 몸은 아직 근육마비 상태라 의식과 몸의 타이밍이 어긋나 있는 현상이죠. 불규칙한 생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강한 시각적 자극 등이 수면마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학적으로 가위눌림 중 보이는 존재는 수면 관련 환각이라고 불리는데 앞서 말했듯 수면 시에는 전전두엽 기능은 약해져 있고 편도체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뇌가 위험 신호를 강하게 보내도 판단할 능력은 떨어진 상태라고 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못하는데 공포만 풀파워인 거죠. 이때 뇌는 이 위험을 설명할 무언가를 찾으면서 기억 속 공포 이미지를 꺼내 조합해버립니다.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 보이는 환각도 달라지는데요. 서양에서는 검은 그림자, 괴물, 옷장이나 침대 및 이미지가 대표적이고, 동양에서는 사람 형태의 귀신이나 조상, 낯선 인물이 자주 등장하죠. 저승사자는 나와도 뱀파이어는 안 나오는 이유랄까? 그래도 악몽 꾸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악몽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자각몽을 통해 악몽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위눌림은 전두엽이 약 20% 정도 깨어있는 상태라면, 자각몽은 전두엽이 약 70%까지 각성된 상태입니다. 꿈이라는 걸 인지하고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악몽이 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렘 수면 중 전두엽에 40Hz 미세전류를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자각몽 유도 성공률이 무려 77%에 달했습니다. 악몽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 첫 연구 사례였죠. 현재까지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치료기기는 상용화까지 약 5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보면 자각몽을 꾸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졸린 상태에서 눈을 감고 검지와 중지를 피아노 치듯이 번갈아 가면서 쳐라, 팔뚝을 들고 자라, 두 손을 혹은 인형을 가슴 위에 얹어두고 자라 등. 근데 진짜 되는 거 맞아? 성공하신 분들 댓글 좀.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